지금 서울시 선거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정원호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아, 네. 정호는 전문가죠, 제가 그 요새. 30년 전 1995년에 네. 있었던 그 네. 유흥업소에서 당시 돈으로 15만 원치 술을 먹고 네.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하자. 이거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천구 속기록에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원호는 이게 뭐 속기록은 뭐 진실된 게 아니다, 막 적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속기록에 대해서 뭐 뭔가 조치를 고발을 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속기록을 삭제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속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사실 그 어쩌면 그 속기록이 더 진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원호가 그냥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1995년에 정원호, 여종업원 외박설, 그리고 2023년 칸쿤, 네. 그 임경지. 임경지 관련해서 이 30년의 이 차이를 두고 벌어진 이 두 사건을 보면 그냥 이게 수미상가법이라고 하나? 이게 일관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정원호가 계속 뭐 5.18 관련해서 이걸 갖고 5.18 관련해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사실 네. 이거는 5.18을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 여종업 외박을 5.18, 그러니까 여종업 외박과 5.18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무슨 네. 관계냐고, 이게. 그날 5월 18일에 그런 짓을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5.18의 가치를 정말 좌파들이 존중한다면 정원호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뭐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막 고발한다고 이 코스프레 하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발뺌하고 있는데, 저 이번에 이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네. 이건 뭐 공식적으로 그렇죠. 허위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얘기를 못하니까 네. 그 당시에 정원호와 동석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대신 나와서 반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문 안 네. 내고 딴 사람이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공범 개념이거든요. 네. 피해자가 지인에게 얘기한 녹취를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했죠. 5.18이랑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나 사과도 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피해자 측의 주장을 동석자가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범으로 들어간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 동석자가 또 그 당시에 이제 경찰 오니까 50m 가까이 도주를 하다가 네. 또 정원호에게 폭행당한 시민 C씨에게 네. 또 잡혀서 들어왔던 그 공범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석자.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이 그 법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뭔 천국입니까? 그리고 이게 설령 진짜 5.18 갖고 얘기하다 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경찰을 왜 때립니까? 경찰 2명을 때렸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공권력에 기본적으로. 대한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구청 들어간 지 그때 이제 네.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원호가 당시 예. 1995년 당시에 구청 들어간 지 4개월 됐는데, 야, 그때부터 아주 싹이 그냥 네. 점주한테 외박 거절당하니까 당신 지금 여기서 뭐 장사를 다 했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장사 그만하고 싶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청 직원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 들어 경찰 폭행하고. 경찰 폭행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경찰 폭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냐고. 진짜 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사람들이 그 이재명과 정원호가 닮았다고 좌파들이 계속 주장했는데, 예. 사실 이재명 이분도 그 정치 시작을 검사 사칭으로 시작해서 사실. 2006년, 2003년인가 그때 아유. 검사 사칭 한 게 정치 시작이었고, 어떻게 30대 이재명이 네. 검사 사칭을 바로 하면 검사 사칭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음해한 거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과.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원호를 향해서 꼭 뭐 나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검사 사칭보다 왠지 여정업을 외박 가지고 경찰 네. 때린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 더군다나 거짓 해명 논란, 5.18을 네. 방패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논란, 더구나 정원호 당사자는 한마디도 못하고 소통관에서 기자가 질문 좀 받아보라니까 그 거세게 기자를 밀치고 그렇죠. 도망가는 그 과정. 근데 네. 또 수행원 팔에 보니까 또 이제 뭐 전신문신으로 추정되는 그 문신이 쓱 드러나면서, 야, 이게 대체 이재명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었어요. 더 논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틀 있으면은 5.18입니다. 5.18 관련, 네. 관련 단체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진상을 밝혀라. 네. 왜 5.18을 갖다 여정을 외박과 바꾸냐. 이렇게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 언론들이 진짜 5.18을 존중한다면. 맞습니다.
네, 새천년 NHK 사건도 함께 소환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당시에 연루됐던 자들 네. 우상호 전 정무석 같은 경우에 지금 강원도지사 출마를 했고요. 송영길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보궐 출마했고 네. 김민석 총리 지금 현직 국무총리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5.18의 정신을 유린하고 농간했던 이 운동권 당사자들 지금까지도 주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정원호도 그 연장선에서 5.18 방패막이 세워서 자신의 주폭을 정당화하려다 딱 걸렸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지를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유승민 같은 분들도 또 이제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손붙잡고 또 함께 뭐 중도 확장이다 뭐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기사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뭔가 좀 판세가 뒤집혀졌 이기 선거 같으니까. 판세가 뒤집혀진 거를 예. 냄새를 맡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여기서 존재감을 보여서 자기가 이제 다음에 더 네.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돕는다는 자체는 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 선거 뭐, 이겨야죠. 선거 이겨야죠. 선거 이겨야죠.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뭐 디커플링이다 뭐다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 또 쏙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속 들어갔고 장동혁 지도부와 뭐 그렇게 또 이제 불편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네. 또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좀 이 판을 끌고 갈지. 네. 네. 지금 뭐 사실 정원호의 네거티브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도 네. 중도를 잡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만한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짜. 여성 외박 강제를 하려고 했다가 주폭을 네. 저질렀다라고 하는. 네. 참고로 좌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에 환장하는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여러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선거가 이기는 분위기로 가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길이에요. 네, 그리고 정원호는 네. 경제 쪽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던 이 얘기 게 맞아요. 마침 또 해야죠. 해보려고 해야죠. 했는데 네. 정원호가 또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선되면은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게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2,500억을 추경을 해서 2조 5천억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대요. 네. 2,500억을 추경을 해서 네. 2조 5천억을 상품권 발행한답니다. 저도 뭔가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 숫자가 좀 진짜. 이상한데 통상 네. 우리가 예산을 30조 편성해서 이를테면 그 중에 3조 원을 무슨 뭐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겠다. 이제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한 추경보다 10배 액수를 지역 상품권 발행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이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바로 이런 건가요? 기사 사실 잘못 쓴 건가? 주식을 잘 안 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따서 갚겠다. 정말, 따서 갚겠다 뭐 그런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 거고. 네. 지역 화폐 그런 거. 지역 화폐도 사실 뭐 이재명이 이제 뭐 열심히 하던 거긴 네. 한데 사실 저는 그 지역 화폐 효과에 대해서 뭐 조금은 뭐 좀 글쎄 좀 부정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2,500억으로 2조 5천억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 예전에 이재명 이분이 2017년에 주장했던 그 호텔 경제학이 생각이 나요. 호텔 경제학은 돈이 이제 뭐 10만 원으로 시작해갖고 나중에 아하. 돈을 갖다 뭐 갚아버리고 이러는데 자기가 쓴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정도 그게 호텔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슷한 뭐 이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500억으로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추경하면 25조 원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거. 마법 같아, 마법. 너무 기괴해요. 사실 네. 참고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돈 뿌린다고 지금 뭐 하위 70%라고 하는 이상한 말 만들어서 네. 편성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약 3조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네.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도 예산을 10분의 1 예산 편성해가지고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보좌관들이 정원호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원호한테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하세요. 그 이제 이거는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또 수행원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그러니까. 영상 다 돌아다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수행원들과 보호자진들의 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뭐 스크립트가 있어도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이제 뭐 삼성구청장에 따라갖고 뭐 행정의 달인인 줄 알았어. 네. 근데 별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매불쇼 나와서 이랬대요.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냐 이랬니까 예.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서 말을 못했다더라고요. 뭐 그런 제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원호 뭐 구청장 때 뭘 했을까?
칸쿤 네. 칸쿤하고 자매 결혼 맺었나? 뭐 그런 아니, 근데 뭐 약간 예산 네. 부풀리기는 잘해요. 그 500만 원이면은 야. 사실 뭐 신혼여행도 500만 원으로 패키지로 가는 칸쿤을 그렇죠. 2천만 원 칸쿤. 주고 또 막 갔다 오고. 그렇죠. 뭐 1,000만 원 정도 고액 후원자들한테 네. 한 8개 업체에 500억 정도 단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창조 경제,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칸쿤에 같이 데려간 그 여직원을 네. 남자로 둔갑시키는 진정한 아, 창조. 연금술까지. 그렇죠. 아, 진짜 연금술이고 연금술. 야. 네, 아유, 참 이런 총극이 지금 벌어지고 자, 있는데. 참고로 예. 의학적으로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대가 훨씬 쉽나요? 반대가 훨씬 쉬워요. 아, 트랜스, 네. 아이고야. 네, 서류상으로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도 아직 말끔히 해소된 게 없죠. 그래서 네. 정원호란 사람이 지금 어떤 식의 지금, 이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또 이재명을 해주고, 지금 뭐 이재명 컨셉 보니까 불리해지면 다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 가짜뉴스다. 진짜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 서울은 그래도 이제 글로벌 도시고 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이런 서울을 좌파에게 넘겨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저도 아찔해졌습니다. 네. 아찔해졌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즌2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여러 의미에서 딱 맞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정치가 조금 이제 싫어졌고 막 좀 짜증나고 우리가 맨날 무력하고 당하니까 네. 조금 이제 뭐 정치에 관심을 끊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발 이번 선거 꼭 해서 네. 서울을 좀 지켜주십시오, 진짜.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이 경제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차복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원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IMF 한 관계자가 한국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네. 돈 팡팡 쓰는 거 잘하고 있다. 뭐 아예 그냥 흑백 자체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 건전 재정을 하라는 게 포퓰리즘이다. 네.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IMF가 확장 재정하라고 하는 게 경기 침체니까 네. 돈을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더 쓰라는 거지 네. 이재명처럼 이렇게 현금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네. 현금 뿌리는 거는 진짜 뭐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한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 3조 원을 우리가 더 세금을 걷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뭐 상위 뭐 10% 20% 해서 다 뜯어가는 건데 그 돈 거두면 제일 비싸게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맞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국민들의 근로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뭐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원래 이제 공기 같은 게 1년이라 그러면 그때는 정말 24시간 일하면서 거의 진짜 그 공기를 당기고 막 그랬어요. 그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욕구가 있었고 열심히 일하자는 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열심히 일 안 해요. 열심히 사람들이 일 뭐하러 합니까? 지원금 다 알아서 주고 실업수당 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가진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고 인적 자원만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일을 점점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심지어 뭐 주 4일째, 주 4.5일째 막 요구하고 아이고. 이러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봐요. 돈이라는 거는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한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 계속 나눠주고 뿌리고 선거 때 뿌리고 뭐 선거 아닐 때도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돈 나오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우리의 선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는 아직 안 나왔고 작년 4분기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2배 넘게 올랐다라고 하면서 마치 경제가 2배 팽창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총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의 값어치가 정말 순수하게 그 정도 늘어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2배 성장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좌파들이 아예 경제 지표 자체를 호도를 하면서 네. 지금 전 국민을 코스피 투기장으로 몰아넣고 오히려 건전재정 허리 졸라매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퍼퓰리스트 낙인을 찍은 다음에
흥청망청 그냥 지방에서도 몇 조 쓰고 중앙에서도 몇 조 쓰고 그냥 그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그거 다 닦아 쓰고 빚 안 갚고 네. 지금 이런 정말 경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른다는 예. 것도 우리 경제가 잘 되는 와중에 그게 이제 뭐 거기 같이 상승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올랐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 주식으로 돈 벌자는 그런 사람들의 돈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와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언제 빠져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짜 칭송만 해대는 게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 지표라는 게요. 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욕할 때 국가 부채 40% 넘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네. 많은 좌파들이 그걸 받았었는데 지금은 50%잖아. 우리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는 좌파 언론이 없어요. 예. 국가 부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부채를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세수값도 되게 많이 났는데 네. 이 정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저는 가끔 저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2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니까요. 예, 정말 나라 국가는 거덜내놓고 네. 지금 정작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본인 죄 지우기, 네. 범죄 지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그 네. 반도체를 갖다 계속 반대하고 삼성 반도체 해체까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네. 막상 이제 삼성 반도체 덕분에 뭐 경제가 사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거는 너무 비겁합니다. 네. 네. 국민 배당을 하겠다. 이제 네. 그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림은 거덜내는데 네. 오늘 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 10명 중에 8, 9명은 공소취소가 뭔지 몰라요라고 아주 오만방자한 얘기, 거의 국민을 진짜. 뭐 개돼지 취급을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여러 조사에서 국민들 7, 80%가 공소취소 우리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오늘 갤럽에서도 조작기소 특검에 이재명 공소취소권 부여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찬성 27, 반대가 44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가 지금 거의 한 1.5배를 상회를 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지금 우리 지방선거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데 이 공소취소 역풍이 작용한다라고 많이 봐야겠죠. 왜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네. 이걸 언론들이 계속 떠들어 줘야지 예. 이게 실질 지지율 하락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네. 언론들이 별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네. 아쉬워요. 특히 언론 자유조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좌파 언론들이 우리 전체 언론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네. 뭐 MBC, KBS가 조용하면 우리는 그게 없는 사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선거 국면이라서 얘네들이 지금 조작기소 그러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좀 네. 미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끝나면 바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이거를 이슈화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떠들어서 이게 참 레가시 미디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죠, 진짜. 지금 한동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한동훈 얘기할 공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네.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국격을 이란, 베네수엘라, 네. 북한, 중국 같은 지금 공산당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는 독재국가 수준으로 지금 추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미 판결까지 나온 거를 갖다 다시 다 뒤집고 있는. 그러니까 네. 대장동이나 뭐 대북송금 같은 건 이미 판결이 그러니까 종범에 대한 판결이 다 나왔고 예. 이제 이재명만 남았는데 이거를 갖다 다 공소를 조작이라고 취소해 버린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요새 검찰청에 쿠쿠다스가 아하, 박상용 검사 징계. 네. 쿠쿠다스 줬다고 징계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 징계안을 제출할 때는 연어 사줬다고 징계안을 냈는데 막상 징계 결정문 보니까 연어 얘기는 싹 빠지고 네. 쿠쿠다스가 있어. 그러니까요. 피의자한테 쿠쿠다스로 꼬셨다. 근데 쿠쿠다스라는 건 원래 검찰청에 뭐 갖고 있다가 피의자한테 쿠쿠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죄인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청으로 지금 쿠쿠다스가 쇄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저 오늘 가는 스튜디오마다 다 쿠쿠다스 많이 예, 시켜서 그 드시더라고요. 쿠쿠다스. 고급 과자인데 사실. 쿠쿠다스가 네. 달고 맛있죠. 아, 비싸요. 이런 단 거를 먹으면 네. 이제 현타가 와서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범죄를 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징계 사유로 삼는다. 네. 와 정말 이런 거야말로 조작 징계죠. 조작 징계. 그렇죠. 네. 좀 비싼 과자 먹었다고 징계한다. 뭐 이 수준인 건데 지금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현직 검사들이 또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전직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나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줬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아니,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 자백받겠다고 하는데 네. 뭐가 문제냐.
이러고 그죠? 있습니다. 그 피해자도 예. 밥을 먹이고 그리고 또 간식도 가끔 먹이면서 아, 그래요. 뭐 국밥 진술을 사달라고 받아야지. 하고. 그게 예. 뭐가 나쁜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황당한 정말 국민들을 지금 유린하는 어떤 네.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검사가 범죄자 잡으려고 검사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자백을 받아서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법정에서 입증을 할 때. 그렇죠. 자백이 네.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네. 어떻게 하든 하는 건데. 당연한 절차인데. 예.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하는 죄로 지금 징계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더구나 이화영이 무죄한 것도 아니고 유죄 확정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검사를 징계한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은 계속 60%를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미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장난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지만 지금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하니 무슨 뭐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를 하니 지금 뭐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서학개미들 막 때려잡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말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비투어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경제 잘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예. 사실 그 말씀에 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아 그래요. 좌파들은요 코스피를 올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문재인이 네. 얼마나 내리려고 했는데 예. 내리려고 할수록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숟가락 얹지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네, 저는 얘네들이 올릴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히려 뭔가 하려 그런다? 그때부터 추락 시작입니다. 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